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영상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쪽 일을 거진 10년 정도 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하고 스펙타클하게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잘한 슬럼프들은 많이 왔었어요. 사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자잘한 슬럼프들은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하고서 이제 평소대로 생활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풀거나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영상 일을 때려쳐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온 거대 폭풍 슬럼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겪게 된 과정과 해결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야근을 맨날 밥 먹듯이 하고 밤샘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인생에 현타가 세게 오면서 슬럼프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곳에 있을 땐 슬럼프가 덜 와요. 내 하루 중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 팀원이나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모두가 야근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는 야근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들 1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나는 어쩌다 9시 돼서 퇴근하면 오늘 일찍 끝났네 하면서 좋아하거나 팀원들한테 미안하다니까요. 진짜 집단 면역처럼 그 상황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에서 누구와 일을 하냐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7년차 정도 때 A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 회사가 엄청 바빴던 회사였어요. 그때 평균 업무량이 위클리 2개에 다른 편집 업무까지 같이 해야 했어서 회사 소파에서 자고 회사 샤워실에서 씻고 진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져서 사장이랑 크게 싸우고 B회사에 들어갑니다. B회사는 인하우스 회사였어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회사, 영업팀 있고 관리부 있고. 근데 B회사 사장님이 영상에 엄청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으셨어. 영상이 나와야 하는 시간을 못 기다리셨어요. 무조건 다음날 나와야 하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하나를 만들어도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여러 개 요구를 하니까 진짜 새벽 6시까지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야근이나 밤샘은 바로 전 회사 A 회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 행위 자체는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거대 폭풍 슬럼프가 의외인 곳에서 옵니다. 회사에 저는 웬만하면 늦게까지 있으니까 직원들이 항상 저한테 퇴근 인사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갑니다. 고생하세요. 이러신단 말이죠. 물론 그 인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A 회사에서는 없었던 비교 집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어요. A 회사에서는 누구나 다 야근해서 몰랐죠. 근데 지금은 나만 야근하니까 다들 항상 나보다 먼저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퇴근 인사를 한 적이 없어. 나는 인사하는 것보다 그냥 에어컨 끄고 불 끄고 가는 게 더 익숙한 거죠. 나와는 다른 비교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회사에 공존하니까 비교가 되면서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다른 파트가 퇴근하는 걸 항상 바라보는 연속적이고 당연한 빡빡한 스케줄. 무리하게 프로젝트가 겹치고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회사. 다른 파트 사람은 하지도 않는 야근을 나는 야근비도 받지 않고 하는 이유가 영상 편집을 배워서 그리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인 것 같았고, 내가 만약 다른 일을 했다면 기사에 나오는 최저 시급을 보면서 공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내가 뭐하러 영상을 배웠을까? 영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무 업무를 배울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프로그램 UI만 봐도 하기 싫고 막 토 나올 것 같고 계속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엄청 자책했어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언제 초봉부터 또 시작해서 이만큼 연차를 쌓을까,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누구나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떠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여행을 다녀오거나 푹 쉬어도 내 책상으로 돌아와서 앉으면 다시 하기 싫고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일하다가 이제 외장하드에서 자료를 좀 빼려고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연결했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제가 만든 영상을 다 모아놓은 폴더가 보이는 거예요. 영상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다 모아놓는 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들어가서 쭉 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과제부터 팀 과제, 졸전 영상, 그리고 첫 회사에서 만든 거, 두 번째 회사에서 만든 거, 세 번째 회사에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 순으로 영상을 쭉 봤어요. 보면서 내가 실력이 점점 상승했다는 게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데요. 그때 진짜 내가 영상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걸 다이렉트로 내 눈으로 보니까 이 뿌듯함이 좀 엄청 나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헛산 거 아니구나. 난 몰랐지만 나름 성장해오고 있었구나. 이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어리고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되게 차곡차곡 잘 살아온 것 같네. 시간이 흐르는 지금 순간도 나는 성장하고 있을 거야. 내가 영상을 통해서 11년 동안 이만큼 살아오고 성장해서 이 정도 반열에 올라왔는데 나는 영상이 없었다면 어떤 걸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몇 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처럼 이전에 만든 영상을 보면 또 어떤 자극을 받고 성장했음을 느낄까? 하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내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면 나의 성장과 성과를 시각적으로 딱 보게 되니까 이제 느끼지 못했던 나의 자존감 그리고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그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감정들이나 추억, 의지도 떠오르고 내가 살아있고 살아왔음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는 영상을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것 같지? 실력적인 부분에서 슬럼프가 오면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니까 실력이 좀 오르는 게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슬럼프가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감과 자부심 이 두 개는 세상의 어떤 슬럼프든 이겨낼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미래를 보면 잘 안 보여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편집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사람들은 영상 저렇게 잘 만드는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하지? 이런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는 질문에는 자존감과 자부심 이 두 개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두 개가 잘 보여요. 내가 처음 프리미어 프로 깔고 만든 영상, 에펙 처음 배워서 만든 영상, 과제로 만든 거, 첫 회사에서 만든 거, 두 번째 회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바로 어제 만든 것까지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창피함도 있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갔음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차곡차곡 성장해왔음을 느낄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편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해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업로드한 영상부터 쭉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당연히 창피하죠.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있는 것도 신기하다 라고 생각할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첫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의 팩이나 각오 이런 걸 떠올리고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과의 퀄리티 차이를 보고 내가 잘 만들어 왔고 실력이 늘었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나의 성과를 느끼면서 이 자존감과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게 슬럼프를 더 빠르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거라고 하죠. 내가 살아온 흔적을 살펴보고 성장했음을 느끼면 나를 응원하게 되고 미래에 내가 더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만든 영상 꼭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겪었던 슬럼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